새벽 4시. 강은숙은 남편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다. 72세의 몸이지만 50년간 몸에 밴 습관은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을 지나 빵집으로 이어진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은 저절로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익숙한 주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밀가루와 버터, 그리고 이스트의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이 냄새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은숙은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둘렀다. 빨간 체크무늬 앞치마는 20년 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낡아서 구멍이 몇 개 뚫렸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 이 앞치마를 매면 마음이 든든해졌다. 반죽을 시작하기 전 은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네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멀리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곧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올 것이고 각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쌀 것이다. 은숙은 미소를 지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첫 번째 반죽은 식빵이었다. 은숙의 손은 물과 밀가루에 비율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레시피를 보지 않아도, 저울로 재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50년간 매일 만들어 온 빵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예술이 되었다. 반죽을 치대는 은숙의 손놀림은 리듬이 있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누르듯 부드럽고 정확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남편 태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74세의 태식은 은숙보다 2살 많았지만 여전히 든든했다. 결혼한 지 45년, 함께 빵집을 운영한 지 50년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오늘 크림빵 많이 만들어야겠어. 어제 김 할머니가 손자 생일이라고 미리 주문하셨거든. 은숙이 말했다. 알겠어. 내가 크림 준비할게. 태식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50년 동안 같은 일을 함께 해온 덕분이었다. 은숙이 반죽을 치대면 태식이 오븐을 예열했다. 은숙이 빵을 만들면 태식이 팬에 기름을 발랐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현이가 어제 전화했는데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더라. 태식이 말했다. 은숙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들 도현은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3년 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는데 요즘에는 몇 달에 한 번씩만 왔다 바쁘다고 했다. 은숙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다. 그래? 오랜만이네. 도현이가 좋아하는 마늘빵 만들어야겠다. 은숙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있었다. 최근에 도현이 전화할 때마다 빵집 이야기를 자꾸 꺼냈다. 엄마,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은숙은 괜찮다고, 일하는 게 좋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도현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았다. 오전 7시, 빵집 문을 열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회사원, 김 과장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식빵 하나 주세요. 역시 여기 빵이 최고예요. 어디서도 이런 맛 못 봤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갓 구운 거예요. 은숙이 따뜻한 식빵을 포장해주며 웃었다. 이런 순간들이 은숙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이 역시 여기가 최고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다.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다. 빵집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후 은숙과 태식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였다. 5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평온이 소중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 은숙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건강하고 빵집도 잘 되고 아들도 잘 컸고 뭐가 더 필요해? 태식이 대답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빵집은 크지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꾸준히 수입이 있었다.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은숙은 아직 몰랐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가장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며느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가족이라 믿었던 아들의 속마음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은숙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들 도현과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다. 도현은 35세로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요즘 들어 표정이 어딘가 딱딱해 보였다. 며느리 수진은 28세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했다. 늘 밝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이고, 일찍 왔네. 들어와. 은숙은 반가워하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다. 도현과 수진은 거실에 앉자마자 빵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치 부동산을 감정하는 사람들처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은숙은 그런 시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엄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도현이 물었다. 아버지는 재료 사러 나가셨어. 금방 올 거야. 은숙이 대답하며 차를 준비했다.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빵집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혹시 사진 찍어도 될까요? 요즘 인스타그램에 올릴 빵집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진이 찍는 사진들은 단순히 SNS용이 아닌 것 같았다. 너무 자세하고 체계적이었다. 마치 사업용 자료를 만드는 것 같았다. 어머님, 요즘 유튜브 빵집 채널이 대세예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작은 동네 빵집도 유튜브에 나오면 하루 아침에 유명해져요. 줄 서서 사 먹을 정도로요. 그래, 은숙이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유튜브나 인터넷보다 단골 손님들과의 정겨운 만남이 더 소중했다. 정말이에요. 우리 가게도 브랜드화하면 몇 억은 벌 수 있어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님의 50년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이걸 그냥 두면 너무 아까워요. 은숙은 어리둥절했다. 몇 억?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면 되는데. 도현이 끼어들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전통과 스토리가 돈이 되는 시대예요. 엄마의 레시피와 50년 역사. 이게 다 자산이라고요. 자산이라니. 은숙은 씁쓸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불편했다. 수진이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어머님, 제가 마케팅 전문가잖아요. 브랜딩하고 온라인 마케팅하면 정말 대박 날 거예요. 프랜차이즈도 가능하고요. 프랜차이즈? 은숙이 되물었다. 네. 전국의 은숙이네 전통빵집. 이렇게 체인점을 만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레시피만 알려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은숙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 그때 도현이 조금 더 강하게 말했다. 엄마,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드셨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일 하실 거예요?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은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난 아직 건강해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수진이 교묘하게 말했다. 어제도 전화로 같은 말씀을 2번 하셨어요. 은숙은 당황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랬나? 도현과 수진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마치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수진이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빵집 운영은 위험할 수 있어요. 가스레인지도 있고 오븐도 있고 혹시 깜빡하고 끄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은숙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건망증이 심해진 건가?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건가? 그때 태식이 재료를 들고 돌아왔다. 아, 도현이 왔구나. 언제 왔어?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현이 일어나 인사했다. 수진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태식은 기뻐하며 짐을 내려놓았다. 오늘 좋은 밀가루 구했다. 이거로 빵 만들면 더 맛있을 거야. 하지만 도현과 수진의 표정은 차갑게 식었다. 마치 태식의 말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듯이. 아버지,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실 거예요? 도현이 물었다. 요즘은 다 자동화예요. 기계가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이거든요. 태식은 어리둥절했다. 기계, 손으로 만드는 게 정성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그런 생각이 문제예요. 감정에만 의존하면 사업이 안 돼요. 수치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해요. 은숙은 점점 기분이 나빠졌다. 자신들이 평생 해온 일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게 불쾌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도현과 수진은 계속해서 빵집 이야기를 꺼냈다. 브랜딩, 마케팅, 프랜차이즈, 투자 회수. 은숙과 태식이 전혀 모르는 용어들이 계속 나왔다. 엄마, 아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도현이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밤이 늦어지자 도현과 수진은 2층 작은 방에서 자기로 했다. 은숙과 태식은 1층 거실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다. 은숙은 잠에서 깼다. 여보, 위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은숙이 태식을 깨웠다. 그냥 자자, 젊은 사람들이 할 얘기 있겠지. 태식은 다시 잠들려 했다. 하지만 은숙은 잠이 오지 않았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가 신경 쓰였다.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올라가 문틈으로 들어보았다. 여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도현의 목소리였다. 왜? 어르신들이 고집이 세서? 수진이 대답했다. 응, 특히 엄마가 절대 안 넘길 것 같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점진적으로 압박해보자. 어떻게? 건망증 얘기 계속하고 위험하다고 겁주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포기할 거야. 은숙의 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신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아? 도현이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미안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는 것뿐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도 여보,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요즘 전통 음식 브랜드가 얼마나 핫한지 알아? 레시피만 빼내면 우리 회사에서 몇 억 줄 거라고 했잖아. 은숙은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죽였다. 몇 억? 레시피, 상속.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 레시피만 넘기면 우리 회사에서 몇 억 줄 거래. 수진이 계속 말했다. 그러면 우리도 서울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사업도 확장할 수 있어. 도현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말자. 당연히 천천히 해야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은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돌아왔다. 손이 덜덜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이 단지 돈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인가요? 은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과 수진은 평소보다 더 친절했다.
수지는 은숙을 도와 빵을 만들겠다며 나섰고 도현은 태식과 함께 재료 정리를 했다. 하지만 은숙의 눈에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레시피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수진이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다.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숙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혹시 적어놓은 레시피는 없나요? 정확한 분량이나 순서 같은 거요. 은숙은 경계심이 들었다.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맛있는 빵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하지만 은숙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수진의 질문 하나하나가 레시피를 빼내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은숙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까봐 불안했다. 은숙 씨, 오늘 빵도 맛있네요. 우리 손자가 여기 빵만 찾아요. 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손잡은 생일 축하드려요. 은숙이 대답했다. 수진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단골 손님들까지 자산으로 보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도현이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다. 엄마, 아버지, 우리가 진지하게 상의할 일이 있어요. 은숙과 태식은 긴장했다. 사실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저희 빵집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도현이 거짓말을 했다. 전통 빵집을 인수해서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요. 인수. 태식이 되물었다. 네, 꽤 큰 금액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레시피와 브랜드 스토리를 넘겨야 한다고 해요. 수진이 덧붙였다. 어머님,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은숙은 화가 났다. 우리가 언제 팔겠다고 했어. 이 빵집은 우리 인생이야, 엄마.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이도 드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일 하실 거예요? 힘들지 않아. 우리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태식이 화를 냈다. 그때 수진이 교묘하게 끼어들었다. 아버님, 그런데 어제 오븐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제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은숙과 태식은 당황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님도 어제 같은 말씀을 3번 하셨어요. 걱정돼요. 은숙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자신이 그랬나?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도현과 수진은 계속해서 작은 실수들을 언급했다. 대부분 거짓이었지만 은숙과 태식은 확신할 수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기는 했으니까. 엄마, 아버지, 우리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도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날 밤, 은숙은 태식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건망증이 심해진 걸까? 글쎄, 요즘 가끔 깜빡하기는 하지. 도현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위험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은 불안해했다. 아들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현과 수진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이 정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이 단지 돈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았다. 일요일 아침, 도현과 수진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절하고 다정했는데 오늘은 뭔가 진지하고 단호한 분위기였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러 온 것 같았다. 엄마, 아버지,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요? 도현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어요. 은숙은 속으로 비웃었다. 걱정? 돈 계산하느라 잠 못 잤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뭐가 걱정이야? 태식이 물었다.
수진이 나섰다. 아버님,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하루 지켜보니까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은숙이 되물었다. 어머님, 어제 오후에 5분 타이머를 설정하셨는데 깜빡하고 30분이나 넘기셨잖아요. 빵이 새까맣게 탈 뻔했어요. 은숙은 당황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다. 요즘 정말 깜빡하는 일이 잦아진 걸까? 도현이 계속했다. 그리고 아버지도 가스레인지,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으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아버지, 기억 안 나시죠? 그게 문제예요. 수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야? 은숙이 화를 냈다. 아니에요. 치매는 아니에요. 도현이 손을 저었다. 그냥 좀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머님, 어제 단골 손님, 김 할머니께 잘못된 거스름돈을 드렸어요. 5천 원을 더 주셨거든요, 뭐. 은숙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런 일은 없었어. 김 할머니가 나중에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 기분 상하실까봐 그냥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은숙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김 할머니는 20년 넘게 아는 사이인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태식도 불안해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아버님,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수진이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도현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위험해요. 돈 계산도 틀리시고 5분 관리도 실수하시고 혹시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은숙이 날카롭게 물었다. 일단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한 달 정도만 빵집 문을 닫고 푹 쉬세요. 한 달? 태식이 놀랐다. 네, 그동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도현이 말했다. 사실 빵집을 현대식으로 바꿔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현대식이라니?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요즘 빵집들 보세요.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실수할 가능성도 적고 효율성도 높고 화면에는 최신식 베이커리 사진들이 나와 있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은숙에게는 차갑게 느껴졌다. 우리 빵집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도현이 제안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투자자를 구하면 되니까요. 투자자? 태식이 되물었다. 네, 사실 벌써 관심 있어 하는 회사가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조건도 좋고요. 은숙은 이제 확실해졌다. 이들의 모든 계획이 보였다. 먼저 자신들을 무능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 다음에 빵집을 넘기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어때요? 한 달만 쉬면서 생각해 보시는 거요. 도현이 재촉했다. 그때 은숙이 갑자기 일어났다. 잠깐만 김 할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네. 수진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다. 내가 정말 거스름돈을 잘못 줬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김 할머니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수진이 말렸다. 하지만 은숙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세요. 김 할머니세요? 저 은숙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어제 거스름돈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에서 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스름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정확히 받았는데요. 은숙의 눈이 번쩍했다. 정말요? 5천 원을 더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요. 은숙 씨가 언제 그런 실수해 본 적 있나요? 20년 넘게 다니면서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는데. 은숙은 도연과 수진을 쳐다봤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아, 그래요.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소리 했네요. 전화를 끊은 후 은숙은 냉정하게 말했다. 김 할머니가 그런 일 없었다고 하시네. 아, 그래요? 수진이 당황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잘못 봤다고? 은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도현이 급하게 기어들었다. 엄마,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인 상황? 은숙이 되물었다. 네, 오븐 실수, 가스레인지 문제, 그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은숙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른 것들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알겠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자. 점검이요? 수진이 물었다. 응,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확인해보자. 은숙은 주방으로 가서 오븐과 가스레인지를 차례대로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타이머도 제대로 작동했고 가스밸브도 완전히 잠겨 있었다. 이상하네. 다 정상인데? 은숙이 중얼거렸다. 도현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거짓말이 하나씩 들통나고 있었다. 그때 은숙이 결정적인 말을 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어젯밤 대화 소리가 들렸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대화요?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레시피 얘기, 몇 억이 얘기, 그런 것들. 수진이 급하게 변명했다. 어머님, 그건 그냥 궁금해서 하는 얘기였어요. 도현이 외쳤다. 하지만 은숙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궁금해서? 내 레시피를 팔면 몇 억을 받을 수 있다고 궁금해서 한 얘기야?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다.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했구나. 위험하다고, 실수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엄마, 정말 아니에요. 도현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은숙은 돌아섰다. 그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거짓말로 포장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제 평생의 노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도현과 수진은 서울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까지 계속 변명했지만 은숙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안 이상,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었다. 여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태식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나도 충격이야.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잖아. 은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분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실망감이 컸다. 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증거? 응, 아들 부부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다 기록해둬야 해.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다음 날 월요일, 은숙은 평소처럼 빵집을 열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50년간 변함없이 해온 일상이 이제 위협받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은숙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엄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정말 엄마, 아버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걱정? 건강 말이에요. 나이도 드시고 혹시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은숙은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72세지만 스마트폰 사용법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도현아, 엄마는 아직 건강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해? 그게. 도현이 망설였다.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던가,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다던가. 은숙은 속으로 웃었다. 또 시작이구나. 구체적으로 언제?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도 같은 얘기를 3번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그 김 할머니 손자 생일 얘기요. 은숙은 즉시 반박했다. 도현아, 지난주에는 전화 안 했는데 전화한 게 언제인지 기록 확인해 볼까?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아, 그게 제가 헷갈렸나 봐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엄마, 그게 아니라. 그만해.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은숙은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다. 도현이 거짓말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은숙은 태식과 함께 대책을 세웠다.
여보,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아들이니까 무조건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자. 다음 날, 수진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 통화 후에 저희가 찾아본 정보가 있어서 공유드려요. 요즘 고령자 사업장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험 같은 건 들어두셨나요? 은숙은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다. 보험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는 걸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도현이 또 전화했다. 엄마, 오늘 빵집은 어떠세요? 손님 많이 왔어요? 평소와 똑같아. 그런데 엄마, 혹시 요즘 매출이 어때요? 예전만 못하지 않아요? 은숙은 또다시 녹음을 시작했다. 왜 갑자기 매출 얘기를 해? 아, 그냥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동네 상권도 예전만 못하다던데. 우리는 괜찮아.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하지만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나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빵집도 좀 낡았잖아요. 요즘 손님들은 깔끔하고 모던한 곳을 좋아해요. 은숙의 가슴이 아팠다. 50년간 정성으로 가꿔온 빵집을 낡았다고 표현하다니. 도현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 기분 나쁘게 들으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죠, 현실. 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트렌드에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은숙은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녹음을 계속해야 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아본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빵집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해준다고 해요. 인수? 네, 물론 엄마 아버지는 편하게 쉬시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시는 거죠. 얼마? 한 100만 원 정도요. 은숙은 기가 막혔다. 50년 노하우와 단골 손님들, 그리고 빵집 건물까지 모두 합쳐서 월 100만 원이라니. 100만 원으로 우리가 살라고? 엄마,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노후에는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네, 그리고 걱정도 없잖아요. 사업 스트레스도 없고 건강 관리에만 집중하시면 되고.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현아, 너 지금 우리를 바보로 보고 있지? 엄마, 그게 아니라 5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100만 원에 넘기라고? 그것도 내가 중간에서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현이 당황했다. 엄마,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거짓말 하지 마. 어젯밤 대화 다 들었다고 했잖아. 전화가 끊어졌다. 은숙은 태식을 불렀다. 여보, 이리 와봐. 녹음된 거 들어보자. 두 사람은 함께 녹음된 대화를 들었다. 도현의 계산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 자식이 정말 태식이 화를 냈다. 진정해. 여보, 화낼 시간에 더 많은 증거를 모으자. 그날 밤, 은숙은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수진이 말한 회사가 정말 존재하는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수진이 말한 전통 빵집 인수 전문 회사는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역시나 은숙은 혼잣말을 했다. 그때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도현이었다. 엄마, 아까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내일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은숙은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좋아, 와라. 하지만 이번에는 녹음하겠다. 잠시 후 도현의 답장이 왔다. 엄마, 왜 녹음까지? 우리 가족인데 그럴 필요 있나요? 은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니까 더 정확히 해야지.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 후 도현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른 방법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증거를 모으는 탐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상대로 말이죠.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제 권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인데요. 누구시죠? 은숙이 경계심을 갖고 대답했다.
저희는 도현 씨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계약이라니요? 네, 도현 씨께서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셨나요? 건장한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요. 그때 도현과 수진이 뒤늦게 나타났다.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엄마, 깜빡했네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현이 어색하게 웃었다. 이분들이 누구야? 태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 나서서 설명했다. 아버님, 어머님, 이분들은 트레디션 F&B라는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전통 음식점 전문 컨설팅 회사죠. 컨설팅? 은숙이 되물었다. 안경 쓴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저는 이 회사 대표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통 있는 음식점들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은숙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저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사모님. 일단 말씀만 들어보세요. 건장한 남자가 말했다. 저는 법무팀 박철수 차장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안서를 보시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박 차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강은숙 베이커리 인수 및 브랜드화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다. 인수. 태식이 벌떡 일어났다. 누가 인수하겠다고 했어? 김재훈 대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좋은 조건입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도연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일단 앉아서 얘기 들어봐요. 난 듣기 싫어. 태식이 화를 냈다. 하지만 수진이 은숙에게 속삭였다. 어머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거절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김재훈 대표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시죠. 저희가 제안하는 조건입니다. 첫째, 건물과 상호권, 레시피 모든 것을 무상으로 양도받습니다. 무상. 은숙이 놀랐다. 내 대신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지급합니다. 200만 원. 은숙은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 모델링 후에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드립니다. 아마 월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 차장이 덧붙였다. 총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거죠. 일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은숙은 서류를 자세히 봤다. 계약서에는 정말로 무상 양도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세세한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었다. 이게 뭐야? 평생 읽어온 걸 공짜로 내놓고 용돈이나 받으라는 거야? 태식이 분노했다. 김재훈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다. 사장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빵집의 실제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가치. 은숙이 날카롭게 반문했다. 내 건물은 오래됐고 설비는 낡았고 매출도 그리 크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적자는 아니어도 큰 수익은 아니죠. 그럼 왜 인수하려고 해? 은숙이 추궁했다. 저희는 레시피와 스토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50년 전통이라는 브랜드 가치 말이죠. 은숙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그들은 자신의 레시피와 이름만 가져가고 정작 자신들은 밀려내려는 것이다. 도현이 급하게 말했다. 엄마, 이분들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아요. 엄마, 사인만 하세요. 대신 매달 용돈 드릴게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시죠? 수진이 펜을 건네며 말했다. 은숙은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100만 원 용돈? 50년 인생을 100만 원짜리 용돈으로 계산하다니. 잠깐만요. 은숙이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에서 은숙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김재훈 대표가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은숙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특히 무상 양도라는 부분과 월 용돈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말하도록 유도했다. 그런데 왜 무상이어야 하죠? 50년 전통의 단골 손님들도 많은데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리스크가 크거든요. 박 차장이 노골적으로 말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사고? 내 건망증으로 인한 화재라든지, 음식 위생 사고라든지,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다 감수하는 거니까 무상 양도가 합리적입니다. 은숙은 분노를 참으며 녹음을 계속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손님들은 이런 옛날식 빵집 잘 안 와요. 김재훈 대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리모델링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 단골 손님들은 20년 넘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은숙이 반박했다. 그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언젠가는 뭐 그런 거죠. 은숙은 그들의 냉혹함에 소름이 돋았다. 사람을 완전히 물건 취급하고 있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 차장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도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엄마, 제발 사인해주세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그 순간 은숙은 확신했다. 이들의 진짜 얼굴을 완전히 녹음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반격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은숙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어요. 뭐, 김재훈 대표가 당황했다. 저희 빵집은 팔지 않습니다. 도현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왜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은숙은 피식 웃었다. 제 인생을 100만 원짜리 용돈으로 계산하다니.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더 큰 반격을 위해서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현이 계속 빌었지만 은숙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다. 그 순간 은숙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릴 게 있어요. 뭐려? 김재훈 대표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은숙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2주 전 자정 넘어 도현과 수진이 나눈 그 대화가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엄마, 레시피만 넘기면 우리 회사에서 몇 억 줄 거래. 김재훈과 박철수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다.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는 것뿐이야. 도현은 얼굴을 가렸다. 점진적으로 압박해보자. 건망증 얘기 계속하고 위험하다고 겁주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포기할 거야.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면 돼. 거짓말로 실수했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협박하면. 녹음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아? 뭐가 미안해? 어차피 늙어서 얼마 못 살 텐데. 우리가 미리 받아서 잘 써주는 게 나아. 이 말을 들은 순간 태식이 벌떡 일어났다. 얼마 못 산다고? 이 자식아. 김재훈 대표가 당황하며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은숙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도현이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보세요. 박철수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현 씨가 부모님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빵집 운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위험하다고. 치매? 은숙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김재훈이 급하게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 은숙은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도현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었다. 엄마, 레시피를 팔면 몇 억을 받을 수 있다고 궁금해서 한 얘기야? 엄마, 그게 아니라 100만 원으로 우리가 살라고? 엄마,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노후에는 충분해요. 녹음 속 도현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5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100만 원에 넘기라고? 그것도 내가 중간에서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마지막으로 은숙은 오늘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리스크가 크거든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손님들은 이런 옛날식 빵집 잘 안 와요. 김재훈과 박철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은숙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다 알겠죠? 도현이 울면서 말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없을 거라고? 은숙이 비웃었다. 너는 이미 엄마를 배신했어.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아. 수진도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머님, 제가 도현 오빠를 부추겼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네, 잘못만은 아니지. 도현이도 동의했으니까. 태식이 분노로 떨리며 말했다. 너희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도현과 수진은 결국 집을 나갔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도현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언젠가는 언젠가? 은숙이 문간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현아, 너 오늘 큰 착각을 했어. 늙은 부모는 바보가 아니야.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문을 닫은 후 은숙은 태식과 마주 앉았다. 여보, 우리 정말 혼자구나. 그래도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도현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올 것이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이제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된 증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72세 노인을 속이려던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하지만 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했습니다. 가짜 업체 관계자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도현과 수진만 남았다. 두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속 빌고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현이 울면서 매달렸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수진도 눈물범벅이 되어 빌었다. 하지만 은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봤다. 이미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다. 태식이 분노로 떨리며 소리쳤다. 너희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버지, 제발. 도현이 애원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너 같은 아들 없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돌아보니 30세의 지호가 서 있었다. 은숙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호는 10년 전 가난한 대학생 시절 이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제자였다. 지금은 서울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지호야, 어떻게 여기에? 출장길에 들렀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호가 바닥에 엎드린 도현과 수진을 보며 놀랐다. 은숙은 지호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다. 10년 전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했던 지호에게 은숙은 매일 빵과 따뜻한 국물을 챙겨줬다. 친아들처럼 돌봐줬다. 지호야, 사모님이 큰일 났어.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호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혹시 이분들이 사모님을 괴롭히고 있는 건가요? 저는 사모님 아들입니다.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지호가 놀랐다. 그럼 왜 사모님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은숙은 지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녹음 파일들도 모두 들려줬다. 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지호가 분노하며 말했다. 사기? 수진이 놀랐다.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재산을 편취하려 한 거잖아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요. 도현과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보건소에 허위 신고를 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죄도 추가됩니다. 보건소 신고? 은숙이 놀랐다. 지호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네, 어제 보건소에서 연락 왔었는데요. 위생관리 소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은숙은 즉시 알았다. 도현이 내가 했구나. 엄마, 저는 또 거짓말하려고? 은숙이 차갑게 말했다. 지호가 단호하게 나섰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여기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사모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변호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도현이 지호에게도 빌었다. 한 번만. 지호가 냉소했다.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사기 계약을 시도하고 허위 신고까지 하고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수진이 절규하듯 외쳤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늦었어. 너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 엄마, 도현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이 말을 듣고 도현이 주저앉았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은숙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다. 아들이라면 부모를 지키는 거 아니야? 속이고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 은숙이 비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 그게 사랑이야? 태식도 차갑게 말했다. 도현아, 이제 정말 끝이다.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 지호가 마지막 통보를 했다. 5분 안에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도현과 수지는 울면서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은숙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지호야, 고마워.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호가 은숙의 손을 잡았다. 10년 전에 사모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사모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은숙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도현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반면 지호는 남이지만 진짜 아들이다. 나를 지키려고 나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그날 밤 도현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아직도 엄마를 사랑해요. 은숙은 냉정하게 답장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너는 그 반대로 행동했어. 이제 연락하지 마. 나는 진짜 가족과 살아갈 테니까. 그것이 모자 간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날 저녁 저는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말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다. 2025년 봄, 은숙의 빵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지호의 도움으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다. 빵집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사모님, 오늘 신문 보셨어요? 지호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빵집에 들어왔다. 무슨 신문? 지호가 지역 신문을 펼쳐 보였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다. 제목은 72세. 할머니의 당당한 반격. 가족 사기 시도 무산이었다.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어떠세요? 지호가 물었다. 은숙은 망설였다. 내 이야기가 신문에 나와서 괜찮을까? 사모님,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일주일 후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빵집에는 기사를 보고 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 겪고 계신데 큰 힘이 됐어요. 이런 어른이 계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 시어머니도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이 기사 보여드려야겠어요. 또 다른 손님이 말했다. 요즘 효도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을 이용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은숙은 놀라웠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다니. 오후에는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강은숙님이시죠? 저희는 시청 복지과입니다. 혹시 자립하는 시니어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표창을요? 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자립 정신과 권리 의식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한 달 후, 은숙은 시청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지역 언론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이 직접 상을 전달했다. 강은숙님께서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셨습니다. 이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숙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평생 읽어온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충분히 똑똑하고 당당할 권리가 있어요. 더 큰 박수가 이어졌다. 표창식이 끝난 후 지호가 은숙에게 말했다. 사모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호야, 다 내 덕분이 아니에요.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빵집에는 축하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손님들이 왔다. 모두 은숙을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빵집 계속하세요. 저희가 계속 응원할게요. 은숙과 태식은 바쁘면서도 행복했다. 5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은숙은 지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호야,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내가 있어서 사모님이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10년 전에 그때는 그냥 안쓰러워서 한 일인데 그 마음이 지금 사모님을 지켜준 거예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선한 마음으로 뿌린 씨앗이 10년 후에 자신을 구해주었다. 그런데 지호야, 도연이는 정말 연락이 없네. 사모님, 아직도 그 사람이 신경 쓰이세요? 아들이었으니까 완전히 마음을 끊기는 어려워. 지호가 따뜻하게 말했다. 사모님,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사모님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그날 밤, 은숙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도현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고 지호가 새로운 아들이 되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때는 그저 순진한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당당한 어른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3시 30분이었다. 마음이 가벼웠다. 빵을 만들며 은숙은 혼잣말을 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이겨냈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아, 잠깐. 태식은 아직 건강하게 옆에 있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태식이 놀라며 부엌에 들어왔다. 응, 마음이 가벼워서 일찍 깼어. 나도 그래. 요즘 밤에 잠도 잘 와. 두 사람은 웃었다. 정말 그랬다. 도연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오전 7시, 빵집 문을 열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매일 오는 김 과장이었다. 사장님, 신문 기사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고마워요. 오늘도 맛있는 빵 구우려고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역시 여기 빵이 최고예요. 앞으로도 쭉 여기서 사 먹을게요. 하루 종일 이런 격려가 이어졌다. 은숙은 가슴이 뿌듯했다. 저녁이 되어 지호가 또 찾아왔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야? 시에서 시니어 창업 멘토로 활동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사모님 같은 분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그런 큰일을 왜 못하세요? 사모님은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은숙은 깊이 생각했다. 좋아, 해보자. 나 같은 일을 겪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그로부터 1년 후, 은숙은 지역의 유명한 시니어 권위 보호 활동가가 되었다. 매월 강연을 하고 상담을 해주며 어르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섰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숙이 강연장에서 말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 힘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진짜 가족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제 아들도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머니, 먼저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예요. 은숙은 그 할머니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다. 그날 밤 73세가 된 은숙은 태식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그래,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야. 도연이는 아직도 생각나. 태식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가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우리가 옳은 일을 했어. 맞아. 그리고 지호 같은 진짜 아들을 얻었잖아. 마치 신호라도 한 듯 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모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호야.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했구나. 오늘 재판 결과 나왔어요. 지호가 환하게 웃었다. 어떻게 됐어? 사모님과 비슷한 사건이었는데 자식이 부모 재산을 가로채려던 사건이요. 승소했어요. 정말. 네, 사모님 사건이 판례가 되어서 다른 어르신들도 도움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은숙은 가슴이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그때 갑자기 현관 벨이 울렸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이상했다. 누구지? 태식이 일어났다. 문을 열어보니 도연이 서 있었다. 1년 만이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은숙은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왜 왔어? 엄마, 저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진심으로. 1년 전에도 사과했잖아. 이번은 달라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이혼했어요. 이혼? 수진이가 저를 떠났어요. 돈 못 벌어온다고. 은숙은 의외였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수진이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도현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은숙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도현아, 용서는 해 하지만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엄마, 넌 이미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힘으로 살아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엄마가 도와주시면 안 돼. 은숙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스스로 해야 해.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도현은 결국 울면서 돌아갔다. 지호가 은숙에게 말했다. 사모님, 힘들지 않으세요? 응, 힘들어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다시 믿는 것은 다른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새로운 메뉴판을 만들었다. 지호표 크림빵, 태식이표 단팥빵, 은숙이표 식빵. 진짜 가족의 이름을 건 메뉴들이었다. 한 달 후, 은숙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도현이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시작했다고 했다. 변했나? 보내. 태식이 말했다. 그래도 믿지는 않을 거야. 은숙이 담담하게 답했다. 맞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그날 저녁, 은숙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나는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나이 들었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배웠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 우리 시녀들은 생각보다 강하다. 별빛을 바라보며 은숙은 중얼거렸다. 늙었다고 약한 게 아니다. 이제야 나는 권리를 아는 어른이 되었다.